진주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끈 뜨거운 충절과 찬란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특히 예부터 양반들이 많기로 유명한 고을이었는데 그런 만큼 유유자적 세월을 즐기며 운치와 멋을 노래하는 예술가들도 많았으니 진주를 일러 예향이라 부르기도 했다. 자연히 이곳 사람들에게도 사늘이 돌아 굽이굽이 흐르는 남강처럼 유장한 멋스러움이 있었으니 그 멋스러움으로 한끗 치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진주의 음식이었다. 지역적으로 바다가 가까웠던 터라 갖은 산해 진미가 진주에 보였는데 그래서 진주장은 전국에서도 5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 규모가 컸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 진주는 진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주의 헛제사밥이다. 진주 헛제사밥은 말 그대로 제사가 없는 날에 제사밥을 지어 먹는 것이다. 그야말로 야참으로는 별미 중 별미. 헛제사밥이라도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향불까지 피워놓고 상을 차렸다. 유세차 갱진 팔을 기미사 헛제사밥에 이렇게 충문까지 지어 올리고 경신 헛제사밥은 반드시 자정이 지나서야 해먹었고 이에까지 이렇게 번듯하게 갖추었으니 그 정성은 물론 웃음을 자아내는 재치도 여간 아니다. 당연히 헛제사밥의 주인은 진주의 양반들이었고 조선시대 식도락가였던 어느 사또덕에 생긴 이 헛제사밥은 그 후 진주의 별미로 오래오래 맥을 이어왔다. 이 헛제사밥 역시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선비의 혼을 가지고 있는 진주의 유생들이라든가 이런 선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사실 이 출출하고 할 때 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니 이 선비들이 어떤 그 주위 눈도 있고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충문을 읽고 남들이 볼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해놓고 다시 충문이 끝나면 문을 열어놓고 먹는 것이 이게 바로 헛제사밥인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선비의 겸양도 담겨 있고 또 이 모습이야말로 선비의 풍류가 담겨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선비 문화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 음식 문화의 진수는 진주 비빔밥이다. 녹두로 만들어 치자로 곱게 물들인 청포 묵과 오색나물로 고명을 화려하게 얹어냈다. 나물은 계절에 따라 나오는 채소를 써서 모두 숙채로 마련했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도록 손으로 잘 주물러 묻혔다. 이 진주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가 가득 담긴 철학적인 음식이었다. 나물의 백, 흑, 정록, 황은 오행을 상징하는 오방색이다. 곧 이 한 그릇에 우주의 온갖 기운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진주 비빔밥은 화려함과 격식을 제대로 갖춘 음식이라 꽃밥이란 뜻의 화반 혹은 얻는 고명수에 따라 칠보화반이라 불리기도 했다. 지난 7월 취재진에 의해 재현된 진주냉면. 어디서고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육수 만들기. 이 개성 있는 맛내기가 과연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식 문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을까? 네, 붉은색, 녹색, 노란색, 흰색에서 이게 이제 진주 냉면이 오방. 진주 냉면을 만들어 봤던 사람으로 처음 취재팀에 의해 발견된 김첨순 씨. 그러나 김첨순 씨도 고모부에게서 배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취재팀은 관련 책자를 살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단서가 되어주었던 조선의 민속 전통. 이 책은 북한에서 발간한 것으로 조선의 민속 풍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냉면 가운데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이 최고였다는 것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된 것은 1996년, 불과 4년 전이란 얘기다. 한 백과사전에 담겨있는 진주냉면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면은 순 메밀로만 만들었고 육수의 재료로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요리 문화사에는 남국적인 다정한 맛으로 유명해했다는데, 그럼 먹어본 사람들은 과연 그 맛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 여자는 그런 육수 맛을 못 느껴요, 지금. 아무리 해도. 육수 맛은. 그래, 특수하게 좋은 거는, 저거를 겨울에 보통 뭐, 한 그릇 먹고는 안 되거든. 한 20대 가갖고는 다 두 그릇, 세 그릇 다 그때 먹고 그래요. 건더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메밀가 그대로 했거든. 메밀국수. 요즘은 그다 땅면가를 이어가지고 쫄기도 너무 질기지만 저는 그렇게 안 질기겠어요. 흉내 낸다고 해봐야 그건 뭐 진주식 냉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고. 그럼 진주에는 이런 냉면집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진주라는 지명을 달고 팔리기 시작한 진주냉면의 역사는 해방 전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주냉면은 상당히 고급 음식이었다. 진주냉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쌀 6대는 가져와야만 했다니 그 도도함이 가히 짐작이 된다. 진주냉면집은 주로 일본 관사와 권번의 주변으로 승행했었는데 주 고객 역시 주머니 사정이 퍽이나 넉넉한 중상류층이었다. 이 서울집이라 요정이 하나 있었구먼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많이들 한 80명까지 오거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은 많이 돌아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현금을 딱 주고 하면 그 주인이 마담이 시켜주는 기라. 30근.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몇 분까지 딱 가야지 그 시간 안 되면 안 되는 기라. 진주 기성 피한 기성. 그게 근데 진주는 농계가 있어갖고 아니 그만큼 이제 새끼 아주 이제 그 부유층이 이 주변에 말이에요. 뭐 기백석, 뭐 기천석 하는 사람들. 여기는 뭐 와서 술 먹고 냉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지. 당시 진주는 돈을 쓸어오는 곳이었다. 권번의 홍등도 밤이 새도록 꺼질 줄을 몰랐다. 당연히 최고의 요리집이 권번 주변에 들어섰고 쌀 6대 값이었던 진주냉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자극해 냉면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이가 열 때 가면서 가마에다가 막 몇 가마 이어놓고 있었다. 맹맹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조금 유행을 말하자면 조금 한 수 앞지른 그런 그 관념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맹맹집에 가서 맹맹 탁식이 먹는다는 것이 1950년 6월 25일에 터진 이 포탄 소리는 콧대 높은 진주냉면의 신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이 포연에 휩싸이면서 남하하는 피난민의 행렬은 이곳 진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진주는 연일 계속되는 폭격으로 초토화되어 버렸고 진주의 상징이었던 축성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루 세 끼가 가장 큰 사치였던 시절, 진주냉면도 시장통으로 내려와 근근히 명맥을 이어갔다. 당시 중앙시장의 냉면집은 은하냉면과 평화식당 정도. 그러나 이것도 중앙시장이 불타면서 그나마의 명맥도 끊길 위기를 맞는다. 그것은 대물림할 만큼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 어머니가 19살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평생을 이거로 하니까 너무 지루해서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이거 음식 장사 안 물려주신다고 너는 꼭 음식 장사 하지 마라.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을 우리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서 끝이지. 싫어했지. 공부만 잘하라 하지. 공부하라 그지. 그런 기술 배우라고는 안 시키대. 할 아도 없고 아들 애들도 아무도 그런 거 안 배울라. 산홍공상의 뿌리가 깊었던 탓일까. 당시에는 맛있는 냉면을 만드는 기술이 고생스럽고 하찮은 장사일 뿐이었다. 당연히 대를 물려 이어줄 생각도 없었고 또 이어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종사자들마저도 뿔뿔이 다른 길을 찾아 나서면서 진주냉면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전까지 최고급 음식으로 이름 높던 진주냉면은 어디까지 그 세력을 떨쳤을까? 의령에서 식당업을 하면서 뼈가 굵었다는 수정식당의 주인장을 찾았다. 올해 80의 고개를 넘고 있는 남순덕 할머니도 진주냉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남순덕 할머니의 어머니가 해방 전부터 냉면집을 했다고 하니 그 역사는 자그마치 1930,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밀 가지고 그럼 순 메밀만 써. 메밀 밀가루 같은 거 안 넣고? 밀가루고 됐노. 메물물.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갈분가루 조금만 넣고. 그리고? 안 그러면 소다. 넣고. 그리고 육수는 어떻게 뽑았어요? 육수는 소고기. 예. 소고기 일간에다가 요 자단 것도 요 쫄가지 있지. 예, 다리뼈. 요 구하는 기라. 예. 구하면 이제 기기로 갈아 요리한 쫓는 게 우리 요 소인 애들이 예. 쪄서 뭐 가리 쏙 들어가면 덜 내비고. 예. 그다 이제 고래 놓고 메리치 좋은 건한 부대. 멸치. 또로 푹 내는 기라. 그래서 섞어라. 의령에서도 냉면 육수는 아, 쇠고기를 육수 우려내고 내가지고 멸치 육수하고 다신물에 섞어 다진물하고 사용했다. 그리고 면 역시 순 메밀로 멸치 뽑았다. 장국을 낸 다시. 이것은 한번 진주냉면과 간장을 같은 내고 방법이다. 진주냉면의 건 이들은 어떻게 진주냉면을 배웠을까? 여기서 그 옛날에 할머니가 진주냉면 하기 전에 그때 그 이전에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 할 때는 안 했어요. 그분들이 그 진주 사람 맞아요? 나는 몰라도 엄마 진주 사람이 아 진주 사람. 당시 이들에게 진주냉면을 가르쳐준 사람은 여기서 춘천야구관을 했던 이선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진주 권본 출신이었다. 이선희 씨에게서 요리법을 배운 사람이 지금도 식당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진은 그곳을 찾았다. 메밀로 뽑는 면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고명은 상당히 바뀐 모습이다. 얼마 전에 진주냉면 한번 하던데. 육전이 사라지고 입맛에 맞추기 위해 무김치와 배추김치를 함께 섞고 양념장을 얹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며느리가 계속 하긴 했는데 언니가 했는데 그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일하는 것도 여기는 도해지슬 안 그렇고 옛날 사람 이어서 살다 간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잊고 지금도 그 냉면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냉면 진미를 모르지 모르고 이제 있던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의령의 냉소밥 이것은 오히려 평양냉면에 가까웠다. 진주냉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육수였는데 소뼈를 우려낸 물에 멸치 다시를 섞어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주냉면은 주요 고객이었던 진주 권본들의 이동에 따라 의령, 사천까지 그 맛의 세력을 꾸준하게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최고급 음식이었던 진주냉면은 냉소바라는 국적불명의 음식이 돼버렸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잡곡으로 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냉면의 주 재료인 메밀은 고려 시대부터 먹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로서는 으뜸가는 칼국수 재료였다. 또한 옛부터 약효가 아주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메밀은 식품과 약품의 한방 지침서가 되고 있는 동의보감에도 오곡지장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는 곧 오장을 튼튼하게 다스리는 곡식이라는 의미다. 최근에는 실험 결과 메밀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밀 칼국수로 시작한 국수 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꽃을 활짝 피웠다. 다양한 재료와 방법이 시도됐던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반죽을 국수 틀에 넣고 위에서 눌러 면을 뽑아내는 압착면의 발달이다. 중국의 제면 방법과는 다른 독창적인 기술로 오늘날 냉면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메밀은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뭐 우리가 뭐 밀이 등장은 해도 그렇게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밀을 많이 생산한 그런 근거는 그걸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고려 때 우리가 그 국수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면서도 중국에서는 이 국수를 밀가루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고려 때 이 그 국수 만들 때는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메밀국수를 해 먹었죠. 이제 그거는 그 우리 그 어떤 그 당시에 그 영농법이 거의 천수답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시기를 놓쳤을 경우는 거의 뭐 이 농사를 그 벼농사를 망치니까 그래서 이 메밀을 심었죠. 왜냐하면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 메밀은 한 2개월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그 벼농사의 시기를 놓친 것을 메밀 농사로 해서 메밀가루를 해서 빻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밀묵이라든가 메밀국수를 이제 해 먹었죠. 메밀을 주 재료로 사용한 냉면. 우리에게 과연 냉면은 어떤 음식이었을까? 표단도 함께 냉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바로 이 화면이 그 이름도 유명한 평양냉면입니다. 지금은 냉면이 여름철 음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냉면을 한겨울에 먹었다. 눈보라의 온몸을 후끈한 온돌에 녹이면서 이가 시린 냉면을 먹고 나면 오장육부가 꽁꽁 얼어도 뱃속에서 서서히 춘풍이 일어난다고 했다. 상당히 정성을 다했다. 영하의 추위에 냉면을 먹는 참멋, 그것은 바로 인행 친행이었다. 우리보다 앞서 면 음식이 발달한 중국에도 우리의 냉면과 비슷한 음식인 냉도라는 것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렇지만 근본부터 다른 음식이기도 한데 먼저 중국의 냉도는 칼국수지만 조선의 냉면은 압착면이다. 또한 차게에서 먹는 것은 냉면과 공통된 점이지만 냉도는 육수를 차게 식히는 것이 아니라 면을 바람에 식혀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냉도를 즐기는 계절 또한 우리와는 달랐는데 두보가 그의 시에서 극찬했던 것처럼 최고의 여름철 식품이었다. 这个怎么说呢？这个一般性都见于民间的小吃，但是在宾馆的高档宴会上，它也用。因为说呢，因为这个冷面在中国是热天吃的，没有在冷天再吃冷面，冷得不得了。啊，这他吃冷面，这为了看到外面天比较热，哎，能够消消暑啊。 상해 출신의 주방장이 직접 만들어낸 중국의 이 냉도는 차게 식힌 면에 고추기름, 간장, 땅콩 소스, 식초 등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이었다. 이 냉면은 한국 냉면 전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중국의 냉도는 한국의 냉면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 그럼 진주 냉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손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뭐였어? 수영식당입니다. 예. 어디였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예, 바로 여기. 요 건물, 요 건물도 들어가고 요 일부도 들어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던 수영식당은 진주 냉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고 기억하는 냉면 전문점이다. 당시 간판을 내건 것도 아니었고 전문 식당처럼 내부를 꾸민 것도 아니었지만 냉면 맛을 입소문으로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주인장 함자를 그대로 따놓은 수영식당이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전만 해도 진주에는 진주식 모밀냉면을 하던 집이 서너 곳은 있었다는데
과연 진주냉면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일하던 사람, 정태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태호.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만이 이 냉면, 진주식 냉면을 이제 대를 이어간, 그 사람이 대를 이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진주 냉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분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예, 예. 올해 나이가 68 정도 됐습니다. 내하고 얼추 정도 같이 됩니다. 물어 찾아간 정태호 씨는 아직 진주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정태호 씨는 지금은 냉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경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농장 하시기 전에 선생님 뭐 하셨어요? 과연 그가 진주냉면의 맛을 재현해 낼 수 있을까? 해방 이후네요. 그렇지, 해방 이후지. 해방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못 먹고 사니까 그가 종사를 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18살에 그 유교가 났단 말입니다. 정태호 씨는 취재진과 함께 옛날 진주냉면을 만들던 기억을 되살려 그 맛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정태호 씨의 지시에 따라 냉면 웃기로 얹을 고명과 양념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다시물을 우려내면서 조선 간장으로 간과 색을 맞췄다. 몇십 년 만에 해보는 진주냉면의 육수 만들기. 과연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김준서 씨처럼 정태호 씨도 동에 불을 달궜다. 이것은 화학작용을 지혜롭게 이용한 것이다. 멸치는 보통 찐 상태에서 건조시켜 장시간 보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떫은 맛과 비린내를 만들어내는 어류 특유의 지방산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뜨거운 금속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기포가 발생하면서 지방산이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로써 멸치의 잡내는 깨끗하게 제거된다. 육수는 그 소고기 한 마리에 그 육수에 사용하는 부위는 딱 뒷다리에 한 다리에 한 개에서 2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서는 그걸 홍도깨살이라 그러는데 그 홍도깨살하고 또 이제 이 청정해역에서 나는 연포 그거 이제 제일 고급이지. 지금은 그걸 뭐 살라고 뭐 한 2kg당 한 20만 원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 간장 그게 2년이 묵어야 돼요. 이렇게 2년 이상 묵은 조선 간장과 다시마, 최상품의 멸치로 낸 다시물을 항아리에다 채로 걸러낸 다음 소고기를 넣고 재차 끓인다. 육수는 쇠고기 중에서도 최상품인 뒷다리에 홍두깨살을 사다가 적당한 길이로 채 썰어 넣어야 한다. 고기가 담백하게 배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전 뭐 미원이니 이런 거는 저전 사용 안 하거든요. 그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육수가 막 기가 막히지. 다음은 진주 비빔밥만큼이나 화려한 고명 만들기. 진주 냉면의 고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쇠고기 육전이다. 육수의 재료이기도 한 홍두깨살에 칼집을 낸 다음 밀가루와 계란옷을 입혀 참기름에 지져낸다. 이것을 채스로 얹게 되면 노란색 고명이 되는 것이다. 철에 따라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배와 오이를 번갈아가며 채스로 웃기로 얹었는데 진주 냉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최상품이었다. 또 잘 익은 신김치도 중요한 고명 가운데 하나. 김치는 가능하면 젓갈을 넣지 않은 배추김치를 썼다.
5가지 고명을 골고루 넣고 실고추와 계란 지단으로 마지막 장식을 마쳤다. 수십 년 만에 재현해보는 정태호 씨의 진주냉면. 홍두깨 살과 멸치 다신물로 만들어 차게 식힌 육수 맛. 예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시간다고 해야지 이게 진짜 맛을 하려고 많이 드시고 있어요. 많이 드시고요. 재현해낸 맛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진주냉면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을 직접 모셨다. 육수 좀 많이 좀더 주세요. 모두가 진주냉면을 아끼고 그 맛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다. 수영식당을 그만둔 다음 30여 년 만에 만들어보는 진주냉면. 옛날 수영식당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기는 했지만 정태호 씨도 내심 긴장이 된다. 과연 제맛이 날까? 자, 어르신 냉면 마셔도 옛날 수영식당 맛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고자는 뭐 옛날만 고자는 뭐 해도 아무래도 가까이. 아니, 육수는 옛날 맛 그대로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갔고, 근데 면이 옛날 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이 진주식 냉면을 했다는 김점순 씨의 의견은 아주 다르다. 안 맛있네. 육수 색깔이 요거보다 진해야 되고, 예. 요거보다 진해야 돼. 진해야 되고, 안 맞아. 맛이 안 맞아. 응. 조금 틀리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보다 좀 맑고 끈끈하네. 이거 안 넣어야지. 실고치. 그거는 난 주인한테 굽고. 그 지금 들어가는 고명이라든지 이런 건 맞는 것 같습니까? 많이 틀리지요. 이런 것도 없고 김치도 쫄구리만 이 백김치 비슷하게 담아갖고 그 쫄구리만 조금 썰이가 조금씩 있는 게라 이런 많이 안 넣고. 볼은 빼도 나도. 조금 전에 어떤 한 분은 배가 일이 안 들어간다고. 배가 많이 넣어. 배가 많이 넣으라고 그러는데. 배하고 전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조금씩 달랐다. 옛날에 진주식 냉면을 만들었던 사람도 맛을 즐기기만 했던 사람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면이 아니라는 사람, 육수가 아니라는 사람, 고명도 다르다는 사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전에 배웠던 그대로 냉면을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정태호 씨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이들이 기억하는 맛과 재현된 맛은 차이가 있었다. 결국 30여 년 만에 정태호 씨에 의해 재현된 진주냉면은 아직 제맛을 못 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 왜 이렇게 제각기 기억하는 맛이 다를까? 취재팀은 다른 방법으로 진주냉면을 만들었다는 한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가 진주냉면에서 아시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럼 알아요. 할머니가 옛날에 뭐 진주냉면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해도. 그러면 꼬박일 하시는데 그 진주냉면 그 비법을 오늘 공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럼 하실라면 해보세요. 네, 그래요.
김양훈 할머니는 어머니 때부터 진주 냉면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 김양훈 할머니가 올해 78이니 어림잡아도 그 시기는 1920년대로 훌쩍 그슬러 올라간다. 수정동 근처에서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을 운영했던 터라 어머니에게서 기술을 배워나간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는데, 그럼 과연 김양훈 할머니의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진주 냉면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80년 가까이 전에 내려오는 진주 냉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냉면 국물이 그냥 껌질 안 해요. 껌질 안 하고 좀 보요그러마이 그렇다 이거 하면. 그러고 그때는 큰 도가지가 뭐 10개 있어갖고 간장 담고 막 이러거든. 그래갖고 그 이제 하는 게 됐을 거지. 아무것도 없어. 냉면 그 육수가 거의 그러면은 장맛이네. 장하면 장맛 갖고 하지. 순전히 장 갖고. 장 갖고 하고 또 짝들 안 함께나 그게 안 끊고. 김양훈 할머니는 맛을 재현해 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 먼저 육수에 쓸 쇠고기를 알맞은 길이로 채 썬다. 다음 참기름과 마늘 양념으로 버무린 후 끓는 물에 넣어서 충분히 우려낸다. 이 끓채 그냥 푹 잡으면 안 되거든. 네, 그거 어떻게 하지? 이래갖고 펴서도 그래야 이게 다 그래도. 김양훈 할머니는 지금도 냉면 생각이 날 때마다 집에서 육수국을 내어 국수를 말아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육수 다른 냉면 육수에서는 이런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 장국으로 맛을 조절하네요. 이 육수 맛을. 뭐라요? 예. 잡숴보세요. 예. 쇠고기 우려낸 국에 장국을 섞어 넣은 육수, 과연 어떤 맛일까? 맛있지? 예. 그래갖고 이리 하는 게 냉면. 이거 여기 이제 와리라. 색이. 김양훈 할머니가 만든 냉면 육수는 우선 맑고 깨끗했다. 맛을 좌우한다는 육수와 장국의 비율은 1대4.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한다. 요게 이 소고기를 요번 좀 더 넣어갖고 볶아갖고 이제 열어. 이 보탕 아닙니까? 보탕이자. 그러니까 보탕은 어떻게 해야지? 이리 내는 게다. 보탕은 소고기를 썰어갖고 예. 참기름 한발 넣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 넣고 그래갖고 이제 마늘 넣고 소금 조금 넣고 비비는 게라. 비비갖고 넣는 게라. 그래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맛이 나거든 아닙니까? 육수로 포탕을 썼다는 얘긴데, 그럼 고명은 어떤 것을 얹었을까? 묻은 채로 있는 김치하고 이렇게 고춧가루 없는 김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거 아니었어요. 요거하고 어떤 걸 넣었어요? 이거였어요. 고춧가루가 묻지 않은 김치. 그런데 이제 우리 냉면을 먹으면 고춧가루 동 안 되나? 그럼 쌍놈 임석이거든. 쌍놈 임석이라. 양반의 임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양반의 임석. 옛날 음식은 담백했죠. 깔끔하고. 예. 김양훈 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만들어 왔다는 냉면은 맑고 깨끗한 육수에 쇠고기 육전, 그리고 고춧가루가 거의 없는 배추김치 줄기 부분과 오이, 배, 삶은 계란으로 고명을 얹고 빻은 깨소금으로 맛을 마무리했다. 깨소금을 이렇게 잘게 빻네요. 빻습니다. 볶아가지고. 취재팀은 여기서 진주 냉면 역사의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바로 포탕을 육수로 쓰기도 했다는 김양훈 할머니의 증언이다. 포탕을 썼다는 말은 해물 우려낸 국을 육수로 썼다는 얘기 아닌가. 북쪽이 주 생산지인 메밀은 또 어디서 그렇게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 수영식당의 정태호 씨는 당시 메밀 생산이 유명했던 곳으로 경남 합천을 지목했다. 합천에서 생산된 메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진주시장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왔다. 진주에서 냉면집을 하던 사람들은 멀리 강원도나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메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까만 거는요, 농사를 잘못 지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봄미물도 심고 네. 가을미물도 심고. 합천은 지역의 70%가 산이라 특별한 소득 작물이 없어 옛날부터 메밀을 많이 심었다. 메밀 많이 심었습니까?
생육 조건이 좋아 그나마 소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네. 메밀은 생육 기간이 한 70일에서 한 90일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참깨나 모내기 늦게 했는데 이런데 후작으로 재배를 주로 해왔고,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가뭄 상습지가 많기 때문에 그 가뭄 상습지에 그 이제 대파작물로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메물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 지대는 거의 해발이 한 400, 500 정도 됩니다만은 요런 지역에는 적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특히 합천은 지금 가야산하고 또 지금 여기 우리 댐이 있습니다만은 댐 주변으로 해서 공기가 아주 좋고 이래서 메밀질도 아주 좋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팔 8월이면 가야산 허리마다 흰꽃 무리를 이루었을 메밀. 찾아가기 힘든 골짜기의 전수답. 모내기가 늦어버린 논. 참깨의 후작으로 씨만 뿌려놓으면 절로 자라다시피 한다는 메밀은 합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주식이었다. 식품으로서 메밀의 활용 형태는 아주 다양했다. 진주장에 내다 팔아 돈을 사기도 하고 일부는 칼국수나 국수, 묵 등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다. 그럼 합천 사람들은 메밀국수의 장국으로는 무엇을 썼을까? 합천의 장국에는 멸치나 조개를 많이 썼는데 비교적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합천에서는 조갯살 우려낸 물에 메밀국수를 말아 먹어온 것이다. 합천의 조갯살 장국과 진주냉면, 과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진주에서 가장 먼저 냉면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수영 씨. 경남 합천이 고향이었던 그의 처 윤 씨는 그에게 조갯살 육수의 냉면을 만들어주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알맹이 반, 껍질 반 이리 된 놈을 다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 맷돌에다 이어서 타가지고 그거를 쌀채는 치러가지고 쳐가지고 그 가루를 따시물로 반죽해가지고 빼놓으면 육수가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멸치물에도 해먹고, 자 하다 못해 좀 그한 집에는 탕수국 남은 데다가 말아 먹고, 또 안 되면 조갯살이면 조갯살에도 국물 해가 말아 먹고 그런 식으로. 마늘 홍합 같은 이런 걸 넣죠. 마늘 홍합하고 개발하고 이리야. 결국 진주냉면은 합천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메밀국수가 진주에 전해지면서 멸치와 다시마 장국을 만들어냈고, 또 6.25의 피난민과 함께 남아한 평양냉면의 육수를 만나면서 맛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점순 씨의 해물육수도 그런 맛의 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쇠고기 육수와 멸치 장국의 포탕을 그대로 응용한 것이었다. 진주 냉면의 어떤 그 특징이 육전, 지역에서 흔히 해먹는 육전하고 또 묵은 김치를 잘게 썰어서 넣는 것하고 멸치 장국에 들어가는 건데, 요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살린 가운데 여기 하나의 그 전통적인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원형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또 그 가문의 맛에 따라서 재료를 더 넣고 더 빼고 하면서 이 맛이 제각각 독특한 맛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취재팀은 그렇게 평양냉면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가지고 발달한 진주냉면의 맛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시원한 맛을 준다는 산, 즉 pH의 농도 변화에 따라 냉면 맛과 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실험이다. 진주냉면은 신김치가 고명으로 들어간다. 먼저 신김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보다 들어간 육수의 pH 농도가 낮았다. 산성화된 것이다. 실험 결과 신맛을 더하지 않은 육수는 세균 덩어리가 빨리 생겼다. 반면 오른쪽에 신맛을 더한 육수는 산성화되어
일시적인 항균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냉면이 주로 메밀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메밀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탄수화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냉면의 경우에는 쇠고기를 육전으로 해서 그것을 반드시 첨가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제 면이 되는 탄수화물에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김치가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아주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우수한 그러한 그 식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나 이제 탄수화물이 위주로 된 그런 식품을 식사를 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빨리 배가 고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육전으로서 단백질을 같이 주게 됨으로써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히고 빨리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쇠고기 중에서도 뒷다리의 홍두깨살과 죽방염으로 잡은 염포 멸치만을 엄격하게 골라 육수를 뽑아냈던 진주냉면. 주인과 출석 눈도장을 찍던 냉면광이 만들어냈다는 평양냉면 10소를 누릴 만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 진주냉면의 육수는 어떤 성분들을 담고 있을까? 다음은 맛을 좌우하는 유리 아미노산의 분석 결과 중 몇 가지 공통 분모가 되는 성분의 수치를 간추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주냉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담백한 육수 맛이다. 진주냉면의 맛을 재현해내기 위하여 원조격인 수영식당의 정태호 씨와 맛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다시 모였다. 재료의 양과 끓이는 시간, 고명 등 제대로 그 맛을 복원시켜보자는 의욕이 대단했는데 2차로 재현된 육수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떨까? 그 맛이 옛날하고 이렇게 비슷하다. 시원하네. 아주 시원하네. 옛날에 육수만 사러 뭐 남겼었잖아. 대뜸 육수 그릇을 비우는 걸 보니 뭔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양이다. 그 맛이 그냥 먹는데 뒷맛이 딱 옛날 그 맛이 나. 옛날 맛하고 맛 이렇게 비슷하네. 다시 준비된 고명도 얹고 육수까지 부어 제대로 내었다. 30여 년 만에 가까스로 재현된 진주냉면. 오래오래 고향의 맛을 음미하는 듯했다. 지금의 평양냉면은 냉면도 아니라며 쳐다보지도 않았다던 어르신들에게는 실로 오랜만에 다시 맛보는 진주의 별미였을 것이다. 진주냉면을 만드는 방법과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순을 넘어선 노인들이다. 이를 제대로 대물림할 사람이 없다면 10소의 특미라 불릴 만한 진주냉면의 참맛은 사장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 노인들이 없다면 그 맛을 기억하고 평가해줄 최소한의 잣대마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